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의 26년은 과연 25년과 어떤 부분이 다를지 달라지는 거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새해 달라진 1번 분들의 모습을 몽타주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몽타주는 중반부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1번 분들 카드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2026년의 키워드는 끝이랑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우선 키카드 자리에도 이별 카드가 떠 있고요. 이 이별 카드를 보면 태양이 지고 있죠. 1번 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마무리되고 있다, 끝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새롭게 시작되려면 필연적으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데스 카드도 떴죠. 요 카드도 보면 똑같이 여기에 해가 지고 또 새로운 해가 또 뜨고 있죠. 1번 분들의 카드를 딱 봤을 때 진짜 가장 새해 느낌이 강한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출 카드가 많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병자리 만월 카드가 떴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라라는 조언 카드거든요. 올해 1번 분들은요, 좀 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가 이번 해에 너 좀 더 적극적으로 날뛰어봐.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1번 분들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어떤 능력 자체가 좀 개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이 모인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1번 분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고 멋지고 좀 높아 보이는 시기가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도화살이 터지는 시기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둘러싸여서 뽐내고 뭔가 주목받고 축하받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나만의 매력이나 재주를 뽐내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6년을 기점으로 내 주변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쪽 분야의 사람들, 유형의 사람들이나 내가 해보지 못했던 역할이나 일,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 이런 것들을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새로운 분야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연인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타입의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항상 나는 그래 사무직 만났어, 직장인 만났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막 예술가 타입을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난 항상 동갑이나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사람 만났어라고 하다가 연상연하를 만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1번 분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는 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레벨업하는 해, 한 사이클이 새로 도는 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학생이었어요. 배우는 입장이었다면은 26년부터는 내가 역할이나 위치가 학생에서 선생 혹은 프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상승하는 이동에 가깝거든요. 내가 새롭게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거나 승진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이 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내가 학생일 때 보냈던 하루의 루틴이나 나의 역할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겠죠.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직장인이었어. 그러면은 독립해서 1인 사업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적자고 막 계속 내가 초보고 배우는 단계였다면은 26년부터는 내가 그런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서 돈을 벌게 되는 프로의 위치로 이동한다던가, 좀 익숙해지고 노련해진다던가. 2026년은 1번 분들한테는 레벨업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 역할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1번 분들 중에 26년에 결혼할 만한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가족을 좀 맞이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자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부모의 역할로 올라가게 된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는 아이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으로 어른의 역할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번 분들을 좀 힘들게 했던 고민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들이 2026년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고민이랑 새로운 목표가 등장을 해요. 작년까지 시즌 1의 고민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시즌 2 고민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수험생이었어. 그러면은 하루 동안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게으르지 않게 내가 하루를 잘 소화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26년부터는 내가 취직을 해. 그래서 회사에 적응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리 잡고 적응하는 게 새로운 목표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고민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번 분들의 기질 자리에 소드 퀸 카드가 떴고, 과거 자리에는 3 오브 소드 카드와 완드 시종 카드, 그리고 과거 자리에는 완드 시종 카드, 그리고 현재 내 모습 자리에는 컵 2번 카드가 떠 있거든요. 이 흐름만 봐도 올해부터 이미 천천히 운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컵 2번 카드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계약서 작성, 나와 적성이 잘 맞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시작했다, 이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과거 자리에 완드 시종이 떠 있어가지고 내가 최근에 뭔가 새롭게 시작했거나 호기심이 생겼다, 혹은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있었다, 생겼다, 약간 요런 가능성도 커요. 1번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느낌도 강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과거 현재 자리에 1번 카드, 2번 카드가 떠 있잖아요. 굉장히 초반 숫자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숫자거든요. 진행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딘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초보 단계이거나 배우는 단계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초반이라서 뭔가 목표까지는 멀었어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까마득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빨리 목표를 도달하고 싶은데, 속도감 있게 조금 쭉쭉 하고 싶은데 아직 1번이랑 2번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언제쯤 좋아지는 거야? 나 언제쯤 편안해지는 거야? 언제 합격하는 거야? 언제 이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거야? 약간 이런 갈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꼴대는 있어. 꼴대는 있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는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 기질 자리 소드 퀸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요,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신 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도 높은 편이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지금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시는 타입일 수 있어요. 내가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점수나 더 높은 상태, 더 높은 삶의 질을 원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카드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애 쪽에서도 눈이 높은 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중적인 기준으로서의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원하는 게 아니라 1번 분들만의 기준이 높은 거라고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좀 평범해도 돼. 근데 예의는 발라야 돼. 혹은 자기 일을 잘해야 되고, 스위트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이런 나만의 조건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건이 꽤 높은 편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얼굴만 잘생긴 사람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만큼 자기 기준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들이 1번 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1번 분들인데 정작 스스로는 만족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가 막 3만 명이다. 그러면은 주변에서는 야, 그 정도도 괜찮지 라고 하지만 본인은 10만도 아닌데 뭐, 약간 요런 류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타입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조금 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2026년에 1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운이 뭔지, 그리고 어떤 희소식이 생길지 자리에 둘 다 완드 카드가 떴거든요. 과거와 현재에는 1번, 2번 카드가 나왔는데 2026년 카드에 갑자기 7번, 완드 7번 카드, 완드 10번 카드처럼 후반부와 완성의 카드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2026년에 들어서면서 느렸던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완드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복이 많아지는 해라는 거거든요. 일복이 터지는 해다. 그래서 완드 10번 카드는 나한테 되게 많은 일이나 역할이 주어지는 거고, 내가 무리해서라도 그걸 놓치기 싫어서 책임감을 갖고 다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는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완드 7번 카드는 나는 이 목표만큼 반드시 지킬 거고, 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흔들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1번, 2번에 머물러 있던 흐름이 2026년에는 7번, 10번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연애든 커리어든 금전이든 간에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2026년에 확 빨라질 수 있고, 내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어? 언제쯤 이게 안정이 돼? 언제쯤 목표를 이루어? 라고 생각했다면은 2026년에는 드디어 진행이 되는구나를 넘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있네? 이거를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목표 하나만 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목표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2026년에는 나의 하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A, B, C를 향한 확장을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A 사업, B 사업, C 사업으로 확장이 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뭔가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든 해이긴 해요. 쉬운 해는 아니에요. 완드 7번과 완드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조금 바쁘게 흐르고 체력적으로도 과로하기가 쉬운 해일 수 있어요. 불의 해라는 느낌이 딱 맞는 그러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해에는 1번 분들은요, 의식적으로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정신적으로 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복이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1번 분들은요, 그만큼 존재감도 굉장히 강해지는 해거든요. 내가 속한 조직이나 분야 안에서 나의 주장이나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내 영향력도 커지고 선택지도 많아져요. 동시에 책임도 같이 커지죠. 내 이름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나 없이 일이 안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예시로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승진이겠죠. 지금까지 내가 사원이나 대리였으면은 26년부터는 팀장으로 승진을 하거나 내 밑에 후배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일만 잘하면 됐는데 그런 위치에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팀의 방향까지 책임지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보람도 크겠죠. 그리고 이 자리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잘 해내고 싶겠죠.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 지금 취준 중인 분들이 있다면은 주변에서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라고 물을 정도로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해의 흐름 자체가 작고 소극적인 자리보다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이동하고 내가 영향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서 1번 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초반에 적응하는 거나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누구나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직장인이 아니라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내 밑에 사업이나 파트너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던 일을 내가 같이 나누게 되거나 누군가를 좀 이끌어야 되는 위치로 가게 돼요. 확장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했던 경험이나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컨설팅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을 좀 유독 많이 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회사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거든요. 아니면은 전 백수인데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머물기보다는 바깥으로 나올 계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2026년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고 완전 7번 카드처럼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이건 나를 말리지 마.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에는 투자나 부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혹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부업이 있다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부업이 본업 수준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2026년에 1번 분들은요. 바빠서요.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이나 만남이 좀 뜸해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랑 별개로 내가 먼저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울해서 숨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잘 돼서 바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본 1번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해가 2026년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는 1번 분들이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위치와 다른 사람들이 정작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러면서 잘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2026년에 1번 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제일 손해를 보는 해예요. 절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당당하게 뭐든 시도해 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새해에 달라진 1번 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타임리프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의 1년 후에 모습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몽타주로 봐보고요. 그리고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조금 비루한 그림 실력이긴 한데 몽타주를 그려봤기 때문에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시작을 해볼게요.
잘 그렸죠. 동물 버전으로 그려봤는데 1번 분들의 몽타주 주제는 나의 기질 쫙 펴고 자랑하는 공작새예요. 처음에 그렸을 때 비둘기처럼 나와가지고 많이 수정을 거친 작품이기는 합니다. 1번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1번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옆에서 막 와 멋져 야 기 좀 봐 약간 칭찬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 모여있는 평범한 비둘기로 표현을 해봤고 여기 공작사처럼 쫙 꼬리를 펼치고 위풍당당하게 선 1번 분들의 모습까지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26년에 달라진 1번 분들 모습 자리 보시면 히어로 팬츠 카드가 떴잖아요. 그리고 여기 속마음 자리 1번 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데스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 모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2명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1번 주변에 모여있냐. 1번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모인 거거든요. 올해는 1번 분들이 내 친구나 지인이나 뭐 동료, 후배 이런 사람들한테 좀 멘토 같은 존재가 되거나 좀 뛰어난 상담가처럼 보이거나 저 사람한테 나한테 내가 배울 게 있어. 내가 얻어갈 게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특히 이 히어로팬츠 카드는 정신적인 지주 느낌이어가지고 1번 분들의 이야기나 행동에 영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무게가 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1번 분들한테 권력이 부여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1번 분들이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커피를 팔거나 뭐 음료수를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뭐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 혹은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대중을 상대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26년에 특히 명예가 높아지고 1번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세가 높아지는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 분들의 위치나 스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확 커질 수 있고 이 변화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와서 1번 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내가 좀 잘 되겠지. 언젠가는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갑자기 조금 먼 친척들이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한테 연락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어요. 너 요즘 이런 거 한다며? 어떻게 했어? 궁금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올해 1번 분들의 속마음 자리 보면 데스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초반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마냥 꿀 빨고 쉬운 해는 아니라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올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승진했더니 후배도 알려줘야 되고 브리핑도 해줘야 되고 막 목표도 세워야 되고 진짜 바쁘고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종결이 될 수 있거든요. 데스 카드가 떴다는 건 그 과정이 힘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저 멀리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그 과정은 힘들지만 새로운 시작, 결과가 창대할 거라는 거거든요. 1번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더 큰 목표나 더 넓은 공간으로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디라고 했잖아요. 약간 딱 그 느낌이다. 다음으로 2026년의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 4가지 방면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커리어와 금전 자리에 커리어에 또 포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고 금전 자리에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떴죠. 내년에는 1번 분들의 커리어가 굉장히 조금 안전해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해진다. 그러니까 포 오브 펜타클스는 되게 안정적인 4라는 숫자고 펜타클은 경험과 경력, 금전,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꽉 붙잡는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나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뺏길까 봐 항상 불안했어. 나의 발밑이 꺼질까 봐 불안했어. 뭔가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했어라고 느꼈다면은 내년에는 특히 커리어적으로 내가 드디어 좀 안정이 되네. 내가 안심하고 내가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화가 된다. 새로운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불안전하고 불안했다면은 이제는 그 회사에서 쟤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 내는 애네. 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애네. 라고 자리가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일 익히느라 고생했다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녹아들게 된다. 특히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해도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빨리고 그래서 막 집에 오면 꿀잠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1번 분들이 여유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운동이라도 다녀볼까?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 다른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사업도 비슷하죠. 어떤 날은 몇백 벌었다가 어떤 날은 몇만 원 벌었다가 막 등락이 이렇게 심했다면은 이러한 결과물이 안정된다라고 해요.
뭔가 매달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나 월급이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나 고정적인 성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거를 육아에다 비유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좀 불안불안하게 키웠는데 이젠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젠 조금 호캉스도 다녀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예뻐져 이런 거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은 원래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하나에 절절매거나 쫓기지 않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일본 분들이 이런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금전자리에도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떠 있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행동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킹 오브 완즈 카드는 불같은 행동력을 가진 왕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이미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리어랑 금전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양새가 되는 모습이 26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간관계 볼게요. 연애하고 싶어요. 2026년에 애인 만들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저 집 인간관계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분들의 2026년의 하이라이트가 커리어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도 좋고 금전도 좋지만 그 여유와 매력이 이 사람 쪽에서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자리에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 인간관계 자리에 나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떠 있거든요. 펜타클의 왕 카드, 그리고 펜타클이 꽉 찬 9번 카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분들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 분들이 상당히 높은 곳에 서 있는 모습이다. 갑이 된다. 지금까지 일본 분들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뭔가 영업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라면 막 내가 맨날 영업 메일을 돌리는 거예요. 막 거래처 비위 맞춰주고 막 그랬었다면은, 내년에는 너 말고도 나는 같이 일할 때가 많아. 너 말고도 나는 나 찾아주는 사람 많다. 약간 이런 스탠스가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쪽에서도 나한테 먼저 다가오고 찾아오고,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그 일 나도 같이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일본 분들은요 1대1 관계에서도 강하지만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대중적인 관계에서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일본을 좋아하고 여론이 좋게 형성이 된다, 소문이 좋게 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일본을 좀 가치 있는 인맥으로 좀 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즉 팬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 추종자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일본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스폰서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에서도요, 자연스럽게 일본 분들이 먼저 고백하기보다는 일본 분들한테 고백하거나 대놓고 관심을 표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펜타클스 카드는 내가 가진 게 많은 왕이잖아요. 남들한테 나랑 만나줘, 나랑 사귀어줘, 나한테 애정 표현해줘 하면서 매달리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이 왕한테 매달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일단 한번 생각해볼게, 다음 후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제가 그 도화살이 터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본 분들의 매력을 보고 되게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일본 분들이 올해는 개화를 하게 된다. 인간적인 매력이 개화하는 시기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기고 주변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면서 일본이 이렇게 괜찮았어?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이성들도 많아진대요. 그래서 잊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좀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잘 지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옛날 사람, 옛날 직장, 옛날 동기, 연락 끊겼던 사람들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게 되는 경험이 많아질 수 있다. 만약 일본 분들이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먼저 일본한테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에는 같이 커피 한잔 할래? 이러면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날래? 이러면서 얼굴 보게 되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린 몽타주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공작이 기술 쫙 펼치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 그러면 어떻게 전 구체적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조언을 읽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반기 자리에 하베스트 오브 완즈 카드 떴고 똑같이 킹 오브 완즈 카드 떴죠.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때쯤보다 상당히 바빠지는 흐름이고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주말마다 막 약속이 가득가득 찰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 분들 자체가 스스로 일을 만드는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불같은 의욕이 많아질 수 있다. 상반기부터 일본 분들의 일이나 열정이 되게 조금 높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상반기 안에 목표가 1차적으로 달성이 되고 다음 목표로 빠르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하반기 자리에는 나인 오브 썬더 카드가 떠있죠. 이 썬더는 판단력이랑 날카로운 생각을 뜻해요. 상반기에는 행동이 주가 되었다면 하반기에는 날카로운 판단과 생각이 주가 된다. 하반기부터는요, 일본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랑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지, 결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도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추가로 해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울지, 미래 비전을 날카롭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하반기다. 즉 나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때가 하반기다라고 보이거든요. 예시를 들면은 일본 분들이 사업 가면은 상반기에는 막 발로 뛰면서 확장하고 성과를 내는 해다. 그러면은 하반기는 그 성과를 토대로 다음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몸을 쓰고 하반기부터는 머리를 쓰는 흐름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육체가 고생하는 대신에 정신은 편안할 수 있다. 근데 하반기에는 육체가 편해지는 대신 정신적인 어떠한 조금 마찰이나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새로 뽑은 직원들을 좀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한다든가, 내 앞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하반기가 흘러갈 수 있다. 다음으로요, 2026년에 들어오는 이 운을 그러면은 일본 분들이 강력하게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식스 오브 썬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홀로지, 물병자리 마누얼 카드가 떠있죠. 이 물병자리는 자유로움, 날것의 나, 창의력을 상징하거든요. 이 카드가 말을 하는 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고 좀 더 과감하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수적으로 행동해왔고 눈치를 봐왔다면 2026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내가 기회가 오거나 선택지가 왔을 때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제안이든 도전이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행운을 잡기에 더 좋은 자세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식스 오브 썬더 카드는 내가 그럼에도 나아간다라는 카드거든요. 내가 힘들고 걱정되는 것들을 안에 숨긴 채로 돌고래를 타고 수면 밖으로 무지개를 떠올리면서 나아가는 상승 이동의 카드예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카드거든요. 그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흐름이라는 거죠. 내가 힘든 게 싫고 오르막이 오르는 게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평지를 걷는 선택을 하거나 멈춰서는 선택을 하면요, 물론 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리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본 분들이 욕심이 있어, 특히 올해에 내가 커리어나 금전 관련 욕심이 있다면은 2026년에는 내가 이 선택하면 뭔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뭔가 이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피로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놓치기가 아까운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잡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지레 겁먹고 해봤자 욕만 먹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제안을 거절하거나 막 스카우트 거절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기회를 잡고 생각하는 라이트한 자세를 추천하고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떤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회사 분위기가 틀에 갇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나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걸 그대로 제안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일본 분들의 역할이나 위치가 바뀌고 높아지고 일복이 많아지는 해라서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여요. 특히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강해지고 1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내가 내 멋대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1번 역시 1번이야, 그래서 1번이지, 자기 개성도 있고 생각도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좋게 봐줄 수 있는 해거든요. 1번 분들의 자유로움이 방만함이 아니라 개성으로 받아지고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우선은 올해랑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2026년에 이번 분들에게 찾아오는 희소식이 뭔지부터 알아보고요. 그리고 새해에 완전하게 달라진 이번 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이렇게 몽타주로도 그려서 지금 공개하진 않고 중간에 짜잔 하고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퀄리티 타임 카드가 떠 있거든요. 특히 새해 이번 분들의 모습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가지고 카드들이 전부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냐면은 2026년 너 생각보다 이번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해고 몰입을 해야 되는 해라고 나와요. 죽순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땅에서 되게 몇 년, 길게는 막 10년 가까이 자라다가 완전히 자란 상태로 올라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막 하루에 막 30cm씩 막 훅훅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갑자기 이번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갑자기 성장해? 왜 저렇게 갑자기 행복해졌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죽순의 느낌인데, 이번 분들이 2026년이 딱 그 죽순의 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로 2026년에는 이번 분들에게 대운이 바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운을 상징하는 카드들, 특히 메이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내 인생에 바뀌고 있는 한가운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학생이면 시험 공부를 바짝 해야 돼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 해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면은 내가 사업을 안착시키기 전까지 준비 과정, 키워나가는 과정일 수 있겠죠. 뭐 혹은 직장인이면은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갈고 닦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소송이나 재판, 가족 문제처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카드들이 말하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똑똑하게 배분해서 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들이 있거든요. 습관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났을 때 딱히 기분 좋은 느낌도 안 주고 뭔가 가르침도 안 주고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우리 한번 봐야지 하면서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이미 마음이 떴는데도 계속 만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이 회사 별론 것 같아. 그만 다니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관성으로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 밖에 완전 칼바람 친다던데 이러면서 계속 다니는 회사나 어떤 하는 단체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거래처일 수도 있겠죠. 나한테 즐겁거나 의미가 있지 않고 원래 있었어도 사라졌지만 당장 내가 손절하거나 끊어내기 애매하고 뭔가 어영부영 이어오는 인연들이 있겠죠. 혹은 일이나. 저는 이런 거를 유통기한이 다 된 인연이나 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26년에는 이런 것들을 우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대청소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 분들이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목표에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요, 연말 약속부터도 똑똑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 수는 있는데 만났을 때 딱히 나한테 뭔가 영감을 주지 않거나 뭔가 오히려 찝찝함을 주는 약속들은 핑계를 대서 취소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시기는요, 말 그대로 대운이라서 되게 인생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이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표적으로 달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는 이 해를 지나면서 서서히 삼재가 끝나거나 혹은 삼재가 끝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았을 수도 있어요. 2026년 뭐 길게 보면은 27년, 28년까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인생이 서서히 바뀌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뽑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에는 이번 분들이 최대한 나의 목표에 집중하래요. 쓸데없는 것들, 과거로부터 좀 이어지는 의미 없는 관계나 인연들을 정리할 것, 낭비되는 시간 없이 이번 분들이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쓸 것,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고, 과거 자리에 펜타클 3번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랑 협력했다. 아니면 사람들이랑 뭔가 서로 도와가면서 일했다. 뭐 사람들을 케어했다. 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치여 살았다. 혹은 눈치 보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든 친구들, 지인이든 가족이든 간에 물론 같이 있어서 분명 즐겁고 좋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현재 2번 분들은 펜타클 3번에서 컵 에이스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6년에 들어오는 운자리는 컵 킹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컵은 나의 마음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걸 뜻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외부 기준에 따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기 싫은 일인데도 윗사람이 시키거나 어른들이 시켜서 억지로 했을 수 있죠. 뭐 딸 된 도리, 뭐 며느리 된 도리, 뭐 아들 노릇, 딸 노릇,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직장인이면 사원이 된 도리, 막내의 도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정해둔 행동 양식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나다운 삶과는 좀 거리가 멀었을 수 있겠다. 근데 올해부터는요, 서서히 2번 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그려나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에는 2번 분들 중에는 올해 좀 갑작스럽게 뭔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데서 나오는 결정을 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퇴사한다던가, 뭐 이사를 한다던가, 인간관계를 물갈이 한다던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 터전을 잡으실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컵 카드 자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답인 길로 갈 거야 라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답인 걸 했을 수 있거든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상사가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서 막 업무를 진행하거나, 아, 뭔가 사람들이 대기업 좋다고 하니까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26년에 들어오면서 이번들의 주관이 상당히 강해져요. 자의식이 강해지거든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확실해져요. 나의 호불호도 강해지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억지로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맞추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약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다 참고 사는 거지 이랬다면은 앞으로는 내가 왜 참아야 돼? 난 싫어 더 이상.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는 2026년이 될 수가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이번 분들이 서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6년은 특히 정신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해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감성, EQ가 높아지고 똑똑해지는 해예요. 특히 예체능 관련 능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배워도 좋고요. 그쪽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해라서 내가 관련된 취미가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은 2026년이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에 달라진 2번 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타임리프를 해서 1년 후에 1번 분들의 모습을 제가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 이렇게 4가지 분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펼쳐지고 있는지 이번 2026년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1년 후 새로워진 2번 분들의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좀 비루한 그림 실력이긴 한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동물 버전을 그려봤거든요. 되게 우직하면서도 파워풀한 느낌이 있는 동물이 뭘까? 임팩트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한데 뭔가 힘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곰이 딱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곰으로 표현을 해봤고, 머리에 머리띠를 끼고 열심히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으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 이번 분들이 뭐 전부 다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새해에 달라진 이번 분들의 모습 자리에 휘로 오브 폰치스 카드가 떴죠. 그리고 속마음 자리에는 더 엠페러 카드, 황제 카드가 떴어요. 이번 분들은 올해부터 반복되는 루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의 루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내가 학원에 들어가면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의 루틴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은 그것도 새로운 루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육아를 하거나 뭐 결혼 생활을 하거나 하니까 날마다 내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나 루틴이 2026년에 정해지게 될 거고,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이번 분들이 성장하고 몰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뭐 시험 공부를 막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 일에 반복하고 몰입하는 루틴이 생긴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고, 속마음 자리에 더 엠페러 카드, 황제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 황제 카드는 전문가, 능력 있는 전문성, 높은 성과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속마음 황제처럼 내 전문성, 나의 지식, 나의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이 좀 단단해지는 과정이 들어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에는 이번 분들의 마음이 확고해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확신을 가지게 되는 때라고 하거든요. 25년도에는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흔들렸다면은 26년에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대신 반복되는 행동과 루틴이 따라오고 성실함,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오는 안도감이 생긴대요. 오늘도 내가 출근할 때가 있어.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 오늘도 예약 손님이 있어.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나한테 들어와. 이런 규칙성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지루함보다는 안정감이 생기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안정감과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프로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내가 좀 더 기술을 연마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자영업자면은 좀 더 심화하고 싶다. 요리 실력을 내가 더 키워서 내가 좀 더 내 가게를 독보적으로 보이게 하고 단골을 더 만들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내 목표를 높게 세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신입사원의 마음, 초보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높아. 나는 더 높게 해낼 거야. 나는 더 높게 올라갈 거고 더 많이 해낼 거야.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목표에 강하게 몰입하는 모습이 보여요. 다음으로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 4가지 파트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커리어와 금전 둘 다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꽉 찬 10번 카드. 기본적으로 커리어랑 금전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26년에 이번 분들의 금전 고민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부유하고 일복이 많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커리어 자리에 10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마음이 크게 만족하는 모습이 있어요. 특히 컵 10번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상적인 상황이야.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야. 이렇게 느끼는 결과물을 커리어에서 얻게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막 바쁘고 힘들다보다는 내 현재 상태에 크게 만족했어. 이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2026년에 이번 분들이 목표로 한 것들을 초과 달성하는 느낌이 있다. 이 10번 컵 카드는요.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완벽한 가정. 무지개도 그려져 있죠. 누가 봐도 저 가정 진짜 행복해 보여. 나도 저런 가정 꾸리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카드거든요. 커리어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은 커리어. 금전도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모습. 모두가 꿈꾸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들 보면서 완벽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들이 유튜브를 해요. 그러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도 빠르게 올라가고 찐팬도 많고 뭐 사업화도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밸런스 있게 목표를 조금 초과 달성한다. 혹은 이번이 시작한 부업이나 재테크가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번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되게 성공 사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만족해서 좋거든요. 2026년에 커리어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정점을 찍는다라고 보여요. 다음으로 금전 자리엔 태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10번 카드여서 일이 많고 그만큼 그 이상의 금전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2026년이다. 대신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책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늘어난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상황이다. 직업 만족도도 높고 많이 벌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일도 많아지고 바빠진다. 특히 이번 분들이 올해 금전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부지런히 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해거든요. 저 꿀 빨고 싶은데요. 저 월세만 받고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026년은 내가 열심히 움직인 만큼 고스란히 금전이 되어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그 고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분들이 진짜 맘만 먹으면은 예를 들면 월 300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월 1000 이상도 넘길 정도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음으로 인간관계 볼게요. 연애 자리에 펜타클 6번 카드, 저울질하는 카드 떴죠. 그리고 인간관계 자리에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떴죠. 2026년도에는요. 이번 분들이 인간관계를 좀 적절하게 손절하거나 잘라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이번 언제 만날 거야? 나랑 언제 만나줄 거야? 너 보고 싶어. 약간 이렇게 연락이 와도 나 지금 일해야 돼. 나 마감 있어. 나 바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싹둑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래요. 사람 때문에 누수되는 게 없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6년에는요. 이번 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랑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칼같이 나누게 된대요. 여기 보시면 저울 들었죠. 내가 투자해야 되는 사람과 인연의 시간을 쏟고 반대쪽에는 그동안 내가 했던 의미 없는 투자들, 내가 기계적으로 줬던 생일 선물,
기계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더 가치 있는 모임이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2026년에 저 진짜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2번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펜타클 6번이기 때문에 나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고 내가 선택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약간 연애를 하면서 내가 커리어랑 연애를 양립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조금 당면 과제랑 연애가 밸런스가 맞을까? 이거를 우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는 이번 분들이 연애보다는 내 목표나 당면 과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해처럼 보여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처럼 보이거든요. 학생으로 치면 수험 기간 같은 시간처럼 보이는데 뭐 그때 연애 안 한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 잘못하면 수험 망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시기에 잘못된 연애가 내 일과 목표를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알콩달콩하고 조금 늘어지고 싶다라고 하면요, 올해는 조금 이번 분들이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연인이 우리 주말마다 만나자, 맨날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번 분들의 시간을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 좋아서 제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칼같이 투자를 하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연애나 인간관계에 몰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기보다는 이번 분들의 마이페이스를 절대 잃지 말라는 시기고, 이번 분들의 당면과제에 좀 더 집중하는 시기, 그게 좀 더 훨씬 더 성과가 높은 시기다.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나의 루틴을 깨는 사람은 올해 탈락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인간관계 자리 보면 킹 오브 컵스 카드죠. 이 컵의 왕은 주변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는 카드예요. 여전히 평판도 좋고 배려심도 강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과하게 선을 넘으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6년은 이번 분들한테 커리어랑 금전적으로 강력한 부흥이 느껴지고, 반대로 인간관계나 연애 쪽은 좀 더 중요도가 살짝 낮아진다라고 보여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시기가 있죠. 평생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학생이 평생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아이 키우는 것도요, 평생 힘든 거 아니잖아요. 초반 몇 년 바짝 집중을 하면은 이후에는 조금씩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생기듯이 2026년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랑 시간을 잘 갈무리만 잘하면은 사람과 나의 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점이 높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026년에 상반기 하반기의 흐름을 한번 보고요, 내가 나에게 들어오는 이 행운을 꽉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카드까지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상반기 자리에는 플라워 오브 완즈 카드가 떠있고 하반기 자리에는 루치 오브 컵스 카드가 떠있네요. 상반기에는 에너지가 좀 넓게 펴져 있는 반면 왜냐면은 이 플라워 오브 완즈 카드 자체가 한 곳에 집중되는 불이 아니라 들불처럼 널리 퍼지는 불이라서 불이 한 곳에 집중되면 유리도 녹이고 유리 공해도 막 하고 그런 뜨거운 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넓게 퍼지면은 주변을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이 되면서 온도가 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예열의 시기라고 보여요. 내가 이쪽에 더 집중해야지, 내가 이거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이나 확신, 루틴이 서서히 굳어지는 시기고, 상반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호기심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고 외부 활동도 많아질 수 있고 취미도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교류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겠죠. 그리고 이번 분들이 나 자신으로의 본격적인 몰입을 하고 속도 내는 시기는 하반기부터인 것 같거든요. 이때부터는 내가 그전까지는 양의 에너지가 강했다면, 즉 행동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발산하는 기운이 강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음의 기운, 안으로 파고들고 깊게 파고드는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널리 뻗는 느낌이 강했다면 하반기에는 내가 지식도 깊게 알게 되고 인간관계도 깊이를 주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시기에는 연인을 만난다고 해도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겠죠. 뭐 결혼 이야기, 약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고, 상반기는 연애로 따지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때 서로 탐색하고 사이를 좀 키워가는 때겠죠. 하반기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정을 고민하는 때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양의 시간, 하반기는 음의 시간인데 사실 일이 잘 되려면 양과 음 둘 다 중요하죠. 마냥 양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음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데
2026년은 이번 분들한테 이런 깊이와 넓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문홀로지 조언 카드 볼게요. 황소자리 신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황소자리는 대표적으로 금전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 많이 뜨고 어떤 일의 성과나 경험 같은 거 혹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뜨는 카드예요. 이 황소자리 신월 카드는요. 이번 분들의 앞길에 번영이 예정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이미 씨앗을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기 전까지 물 주고 노력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그동안 내가 들였던 노력이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새로운 이성,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거다.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6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자리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죠. 이번 분들은요 2026년에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커다란 거 얻고 싶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로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의 2026년은요. 반복되는 루틴이나 경험이나 도전을 통한 성장 자체가 테마예요. 그리고 황소자리 신월 카드랑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같이 나와서 보니까 앞으로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뭔가 소처럼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2026년은 이번 분들이 정신적으로 몰입하고 성숙해지는 해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 해이기도 하죠.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큰일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리딩하고 케어하거나 혹은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난 시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서 세상이 확 넓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는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너무 빠르게 수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치면 장투를 하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치고 빠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일단 꾸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높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특히 커리어 쪽에서 이번 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커리어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룰 수 있는 해다. 지금까지 내가 직장인으로서 뭔가 9 to 6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2026년에는 내가 재택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 존중하는 회사로 옮기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거래처랑 협업을 하거나 내 목표에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2026년은요. 돈 못 벌면 어떡해? 이런 걱정은 안 한대요. 돈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그 돈을 어떻게 키우지라는 한 단계 더 높은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 끝자락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연초에 이런 고민을 했다고? 연초에 내가 막 이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사업 망해서 막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지금 와서 보면은 막 굶어 죽기는커녕 막 성과를 크게 거두고 나 전문가 돼 있고 막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 나는 되게 불안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지금 만약 불안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2026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2026년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희소식이 찾아오는지부터 알아보고요. 그리고 새해에 완전히 달라진 3번 분들의 모습을 제가 비루한 그림 실력으로 그려가지고 몽타주로 넣어봤는데 이 몽타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중반부에 공개를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3번 분들이 좀 조용히 판을 뒤집는 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키카드 자리에 인내심, 채수를 드는 카드가 떠 있어요. 2026년은 굉장히 전략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채수를 줄 때 당장 내가 한 수에 급급해서 전체 판을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퀸을 먹기 위해서 내가 몇 수는 접어주면서 기다렸다가 내 수를 경쟁자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는 막 필살기를 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막 약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체스를 잘 두려면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에만 매몰되지 말고 체스 관련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잘 두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올해에는 나의 내실이나 밑바탕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배우고 성장하는 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고민들이 주변 사람들, 귀인들의 도움이나 바깥에서의 들어오는 배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라고 보이거든요. 2026년 3년 분들한테 강한 키워드가 있어요. 소속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데빌 카드가 떴죠. 3번 분들이 단체나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소속되는 모습이 있어요. 계약서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내 사람, 내 회사, 내 공간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열정을 불태우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에 입사 계약서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랑 계약서 쓰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다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어떠한 조금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특히 펜타클 2번 카드가 떴어요, 지금. 펜타클 2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부업 시작하는 3번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일만 하는 해가 아니래요. 최소 2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3번 분들의 모습이 보인다. 또 3번 분들이 2026년에 강한 키워드는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승리예요. 5번 완드 카드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3번은 2026년에 경쟁이 많은 판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시험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많고 레드오션이라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높고 노리는 것들이 그래서 많다라는 거거든요. 마냥 블루오션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먹을 게 없는 너무 맑은 물이 블루오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어도 내가 경쟁력만 갖춘다면, 내가 힘이 센 물고기가 된다면 먹을 게 풍부한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번 2026년은 3번 분들에게 경쟁에서 승리하는 운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쟁자가 많은 만큼 주변에 귀인도 많이 만나게 된다는 점이거든요. 귀인은 꼭 나한테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경쟁자도 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다음 행보가 뭔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고 더 배우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은 그 경쟁자도 결과적으로 내 귀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경쟁자이자 귀인이 될 수 있는 해예요. 친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혹은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조차도 나한테 그런 동기나 영감을 줄 수 있는 해다. 그래서 이번 2026년은요. 체스를 두듯이 내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멀리 보고 가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2026년에요. 3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가치나 기회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사소하고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3번 분들한테 어떤 제안이나 어떠한 것들, 기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올해의 26년에 3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희소식 자리에 펜타클 시드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씨앗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막 한 달에 막 많아봤자 몇십만 원 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코딱지 보는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바쁘게 해. 본업도 바쁜데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올해. 근데 처음에 내 이상형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아는 사람 1이지 뭐 이러면서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펜타클 시드 카드는 무궁무진하게 커갈 펜타클 씨앗이에요. 작은 가능성인데 키우다 보면 커다란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돼서 나한테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주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2026년에 3번 분들이 시작하는 어떤 커리어나 부업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거는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끝은 창대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은 진짜 아무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되게 작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이렇게 본업 정도가 됐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올해 특히 새롭게 시작한 일이 3번 분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는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하면 좋다. 3번 분들의 기질 자리에요. 완드 6번 카드가 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얻어낸 성공 경험이나 경력들이 짱짱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커요. 3번 분들은 가만 봤을 때 경쟁이 붙을수록 더 잘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물론 경쟁이 싫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실제 결과가 잘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자극받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과가 올라가는 성향이 3번 분들일 수 있어요. 기질 자리에 완드 6번은 내가 월계관을 쓰고 주목받고 승리하는 카드거든요. 나는 관심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소심하고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원하는 성향이 3번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관종이라기보다는 남들 모르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짜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공을 하고 싶을 수가 있고, 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과하지 않게라도 들으면은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타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번 분들을 자극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목표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 자리에는 소드 시종 카드가 떴고 현재 내 모습 자리에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좀 커다란 변화를 겪어온 흐름이 보여요.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퇴사를 했다거나, 뭐 오래 쉬었다든가, 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다든가, 뭐 오래 만났던 사람이나 가족과 좀 이별을 했다든가. 뭐 타워는 내가 무너지는 탑에서 뛰어내리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근데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필수한 요소거든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끝을 내가 처음 겪을 때는 상처를 크게 받거나 힘들 수 있어요. 아, 내가 회사를 왜 퇴사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결국 헤어지네. 뭐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면서 타격도 있을 수 있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뒤통수 맞은 느낌을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끝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이전 것이 끝나야 돼요. 2026년에 들어오는 운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펜타클 시종 카드. 그래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몇 년 동안 3번 분들이 새로운 씨앗을 심고 물 주면서 키워가는 과정 한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 3년 분들에게 나타나는 희소식 자리에 강력한 데빌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소속되거나 계약서를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 이제부터 동업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사무실이나 가게를 계약하거나 거래처랑 계약하거나 플랫폼이랑 계약하거나 뭐 유튜브 수익 창출도 계약에 비유할 수 있죠.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시작할 때 계약서가 날아오고 거기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소속과 계약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다. 그래서 2026년에 3번 분들은요. 내가 혼자 독고다이로 고독하게 활동하고 일하는 느낌과는 거리가 먼 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어딘가에 소속돼서 루틴을 겪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심을 느끼고 그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서 자극받고 결과적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돋보이게 되는 해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경쟁률이 높고 사람들 사이에 좀 치대야 되는 목표라면, 사람들을 많이 케어해야 되고 사람들과 많이 치여야 되는 목표라면 특히 2026년이 회심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경쟁률이 높아요 라고 하면 더 좋아요. 뭐 예시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회계사 시험이나 아니면 전문직 시험, 뭐 진짜 유튜버 이런 레드오션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좋은 직장, 대기업, 다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원하는 경쟁률이 높은 직장, 그런 쪽에 목표가 있다면, 혹은 모두가 원하는 완벽한 목표 있잖아요. 나는 예쁜 아이를 낳고 싶고 멋진 연인을 만나고 싶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거 자체가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멋지고 예쁜 배우자 우선 만나야 되죠. 그리고 되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야 되죠. 그거 자체도 다 경쟁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자 때부터 경쟁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튼 경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목표물을 쟁취하고 이러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해다. 그래서 올해는 정리하자면은 경쟁이 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많이 치일 수 있는 해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좋은 흐름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 체스를 두듯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씨앗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키우면서 결국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에 3번 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타임 리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그려봤고,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3번 분들이 1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그림부터 보여줄 텐데 좀 비루한 그림 실력이긴 한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몽타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나무가 나와가지고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장의 몽타주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죽순 말고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렸거든요. 옆에 조그마한 죽순들이 와 키 크다 막 이러면서 3번을 바라보고 있고, 3번은
갑자기 쑥 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이루지만 그중에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굉장히 길게 키가 커져 있고 멋지게 자란 승리한 모습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나무라는 게요. 겉으로 보면은 수수하잖아요. 막 멋있고 청렴한 느낌이 있고 막 자랑하거나 막 가볍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군자의 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가 이제 3번 분들이 조용하게 승리하고 판을 뒤집는 해기 때문에 대나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새해에 달라진 3번 분들의 모습 자리에 나이츠보 원제 카드가 떠있고 속마음 자리에는 더 헐밋 카드가 나와 있어요. 3번 분들의 2026년은 말 그대로 내가 정신없이 소속감이랑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다음 거, 다음 목표, 이거 해치웠어, 다음 거 해치우자 이런 느낌으로 쏟아지는 일을 좀 쳐내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열정 있게 자신감 있게 달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더 헐밋 카드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나는 이렇게 씩씩하지만 실상 내 속마음은 더 조용하고 겸손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카드거든요. 2026년에 3화분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내 자신 안에 아나무인한 면, 자유를 넘어서 조금 제멋대로인 면 이런 것들도 세련되게 사회적으로 다듬어지는 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뭔가 자아 같은 것들을 조금 낮추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 좀 낮추고 반대로 외부의 고수들의 이야기, 대중들이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모습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고치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를수록 괜히 아집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삼합분들은 2026년에 수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더 배워야 되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네. 이런 걸 깨닫게 된대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뭘 배워야 되는지 뭘 필요한지를 더 찾게 되니까 사람 자체가 묵직해지고 신중해지고 꽉 차있고 겸손해진다라는 느낌이 생겨요.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 보면은 막 경거망동 안 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들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막 떠드는 와중에 그래 너네는 그렇게 떠들어 하면서 웃고 바라보는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말 안 할게. 너네가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까지 말 안 할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3번 분들이 조금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게 대세래. 요즘 이런 부업이 있대. 난 바빠서 못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 그런 거. 막 이런 와중에 속으로 3번 분들은 난 이미 그거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 혹은 3번이 연인이나 배우자랑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거든요. 와 둘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런 연애, 저런 결혼 생활 하고 싶어. 막 그런 느낌으로 닭들 사이에 학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과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3번은 숨기고 겸손하게 있는데 그 안에 단단한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3번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3번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3번이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감이 잘 안 와. 특히 경쟁자는 3번 뭔가 재수없어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대요. 대놓고 나 잘났어 하고 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오히려 그래서 더 위화감을 주는 타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비슷한 위치 같은데 3번 얼마 후에는 우리를 좀 지나쳐 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준대요. 이게 왜 생기냐면요. 올해 3번 분들이 나의 개성을 조금 낮추고 외부의 이야기나 학습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뭐 학원에 다니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컨설팅을 받거나 자영업이면은 대중이 뭘 원하는지 많이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외부가 원하는 거 객관적인 시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결과 내가 매력이나 능력 존재감이 커지고 결국 나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만들어져서 경쟁자를 이기고 우뚝 서게 되는 흐름이 2026년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3번 분들이 예술가라면 좀 더 대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기다. 지금까지 내가 좀 마이너한 분야의 소설가였다면 올해는 메이저한 분야로 확장하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커리어, 금전운, 연애, 인간관계 이렇게 4가지 파트를 보면요. 커리어 자리에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 금전운 자리에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떠가지고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대표적으로 멀티플레이, 부업 카드이기
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분들 중에 올해 부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로 했던 거, 관심이 있던 거, 혹은 내 전문 분야에서 파생되는 거, 그런 걸로 사이드 잡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데 본격화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사업분들은 2026년에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아요. 최소 2가지 이상의 일에 손을 대고, 뭐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이랑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뭐 학생이면은 공부 하나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그룹 짜서 여러 루틴을 뭐 한다든가, 뭐 사업이면 확장을 한다든가, 뭐 카페면은 뭐 굿즈 만들어 볼까, 뭐 2호점 3호점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확장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걸 심지어 잘할 수 있게 된다. 시너지가 난다. 그 말은 원래 하던 일에서 여유를 찾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만 하기에도 벅차면 부업이 사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그 마음도 상황도 바뀌게 된다. 2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상황이 조성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금전자리에 5 오브 완즈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사람에 치이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금전자리에 떴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얻는 돈이 많아진다. 그리고 사람에게 뺏어오는 돈, 사람을 통해서 번 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내 영상이 경쟁자들을 누르고 수익을 독차지하는 흐름이겠죠. 공모전에 도전한다면 상금을 받겠고요. 내가 혼자서 일해서 만드는 돈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 사람들과의 협업의 결과, 사람들과의 어떠한 마찰이나 어떠한 좀 치이는 결과로 가져오는 돈이 많아진다. 직장인들은 뭐 승진이나 성과급, 뭐 상승 이직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청약도 경쟁이잖아요. 특히 청약 같은 건 기본 몇십 대 1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난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지레 겁먹고 안 넣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에 특히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됐을 때 들어갈 자신이 있어 하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넣으래요. 2026년은 금전적으로 내가 경쟁자를 제치고 정당한 경쟁에서 이겨서 경쟁자의 지갑을 내가 가져와서 그걸로 내 보따리를 키우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느낌은 알죠? 나랑 같이 승진 경쟁하던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마음 약한 분들은 올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반대인 경우보다는 솔직히 낫잖아요. 원래 인생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겼다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너무 마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겐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요. 다음으로 연애랑 인간관계를 볼게요. 3번분들 중에 저 연애 꼭 잘하고 싶어요. 혹은 연인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인간관계 잘 꾸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애랑 인간관계 둘 다 소드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이번 2026년엔 연애든 인간관계든 좀 3번분들한테 카리스마가 생기는 해로 보이거든요. 끌려다니기보다는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좀 상대방이 감정 호소를 하거나 나를 흔들려고 하거나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야. 밀당을 하거나 이러면은 나 그딴 거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3번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 인간관계 자리에 킹 오브 소드 카드는 굉장히 단호한 소드의 왕카드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 떴다는 거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조금 리더의 위치에도 자주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맥 풀이나 관계의 구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일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3번분들이 어떤 모임의 리더, 주도하는 인물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스터디를 하든 모임을 주최하든 운영진 역할을 하든 간에 언제 누굴 만나고 누구하고 뭘 할지 이런 정하는 위치에 서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3번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3번분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이 직장인이라면 이 카드가 승진운이랑 연결이 되겠죠. 내 동료들과 내 후배, 부하를 다스리고 리드하고 케어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연애 자리에는 프린스 오브 소드 카드, 소드 기사 카드가 떴죠. 포인트는요 마이웨이 한다. 그리고 순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연애 상황에서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3번분들이 나 자신 중심으로 칼자루를 쥔대요. 특히 2026년에는 뭐 아니면 도의 성향이 강해져요. 조금 T랑 F 중에 T 성향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분들이 확실한 게 좋아. 너 밀당 이딴 거 하지 마. 약간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기면 3번분들이 먼저 돌직구 다가가거나 싫으면 아예 벽을 치거나 둘 중 하나로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올해 3번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썸도 빠르게 탈 수 있고 바로 연애를 시작하거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 혹은 몇 개월 안 만났는데 바로 결혼 얘기 나오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3번분들의 인간관계에서 에너지가 이미 3번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목표 의식이 하나 가운데에 몰려 있고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서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3번이 약간 태풍의 눈 같은 형상이에요. 내 앞길에 어떤 사람을 둘지, 내가 누구를 옆에 둘지, 내가 누구한테 다가갈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거를 3번 분들이 주체적으로 정하는 해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사람들이랑 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보고 싶어, 내가 어떤 만남을 주도해보고 싶어,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은 나대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못할 게 뭐야, 내가 한번 스터디 만들어 볼까, 내가 한번 먼저 연락해 볼까, 이런 내가 먼저 표현해 볼까,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걸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026년에 인간관계와 연애는 3번 분들이 리드하게 되는 해다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올해 이 운을 확실하게 잡고 상승 기로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카드 리딩하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상반기 자리에 완두 6번 카드, 완두 5번 카드, 그리고 하반기 자리에는 펜타클 5번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에도 경쟁 카드 떴죠. 같은 카드가 2개나 떴다는 건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상반기부터 조금 불꽃이 튈 것 같긴 해요. 3번 분들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이 상반기부터 발생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좀 많이 치이거나 부비적 되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랑 약속도 많아질 것 같고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되거나 계약서를 쓰게 되거나 이런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월계관을 쓰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하반기 자리에는 펜타클 5번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 속마음 헐밋이랑 비슷하거든요. 하반기에는 내가 앞으로 뭘 채워야 되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와 나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나만의 생각과 개성을 더 확실하게 딥하게 다져나가는 시기가 된다. 이때부터는 머리가 좀 무거워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상반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좀 무게가 실리고 판단도 신중해지고 잃을 게 많아지고 약간 그런 흐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반기는 경쟁과 승리의 시기, 하반기는 성찰과 성장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홀로지 조언 카드도 볼게요. 천칭자리 만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윈윈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모두가 득을 보는 결과가 예측이 된다 라는 카드거든요. 천칭자리는 저울이고 파트너십을 뜻해요. 2026년에는 3번 분들에게 경쟁자든 조력자든 그냥 일반 사람이든 간에 3번 분들의 귀인이 될 수 있고요. 3번뿐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3번 분한테 자극을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서로한테 돼줘요. 그래가지고 둘 다 득을 보는 결과가 예측되고 계약서도 둘 다 윈윈하는 계약서를 많이 쓰게 된다. 3번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임대인 계약자는 3번 같은 사람 만나서 좋고 3번이 성공해서 맛집이 되면은 음식점 맛집이 되면은 그 자리 가치가 높아져서 좋고 이런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를 계약을 2026년에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계약을 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은 일이 어그러지거나 반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를 얻으면 상대방도 하나는 얻게끔 해줘야 된다는 마인드로 전세 아파트 계약이든 회사 계약이든 내 입장을 내세우되 상대 입장도 고려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자리에 에이스 오브 썬더 카드가 떠 있거든요. 매사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좋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3번이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깔끔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계약서 쓸 기회가 와도 좋은 계약이었는데 내가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써. 그러면은 오히려 결과가 좀 덜 좋아질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작아질 수 있거든요. 문구 하나도 조금 날카롭게 최대한 명확하게 적는 걸 추천하고요. 또 2026년에는 부업이나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이런 게 겹치면서 조금 바빠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일과 휴식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으라고 해요.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 나 자신이 좀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 지금 좀 정신없이 살고 있네? 이렇게 뒤늦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늘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지, 오늘은 하루 종일 누워서 쉬기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휴식 스케줄을 의도적으로 박아두는 게 필요하다. 내 머리를 맑게 유지할 수 있는 일정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을 좀 2026년에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핵심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칼같은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관계도 스케줄 관리도 한없이 늘어지거나 한없이 너그러워지면 조금 복잡해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딱 시간 정해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끊는다. 계약서 이렇게 특약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타이트하게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쓰는 습관을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2026년은 2025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소식을 얻게 될지 보고요. 그리고 4번 분들이 새해에 어떤 새로운 모습이 되는지 제가 비루한 그림 실력이지만 그려서 몽타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타주는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중간에 제가 적절한 흐름일 때 꺼내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올해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할 텐데, 우선 4번 분들은요, 카드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떴거든요. 블루문 카드가 떴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Believe in the impossible, 불가능을 믿으라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4번 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고질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회사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던가, 뭐 이직을 하고 싶은데 힘들다던가, 그런 고민일 수도 있죠. 뭐 사업하거나 장사하면 돈이 잘 안 벌린다던가, 뭐 어쨌든 극복하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높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금전이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뭐 관계나 삶의 방향 전반에도 해당이 되겠죠. 나 언젠가는 디지털 노마드 되고 싶어. 1인 사업자 돼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원하는 외국계 대기업이 있는데 허황된 생각이겠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청약 당첨되고 싶은데 나는 점수도 안 되니까 몇백 대 1 이런 거 안 되겠지? 혹은 뭐 재회를 원하거나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상형을 찾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있어서 변하기 힘든 문제 혹은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목표나 고민이 있다면 그게 2026년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해다. 지금 내가 재판이나 소송 문제에 휘말려 있다면은 뭐 기적적으로 승소 소식을 받을 수도 있겠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해. 사업적으로 내가 막 월 500 이상 벌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2026년에 블루문 카드가 떴다는 거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 고통받아야 되는 바꿀 수 없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2026년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나 이거 가능하겠는데?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청사진을 얻게 되는 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6년에 찾아올 희소식 자리에 완드 에이스 카드가 떠 있어요. 하늘에서 불쑥 완드를 꺼내는 카드잖아요. 2026년에는 새로운 일이나 뜨거운 열정, 목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 목표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쉬운 목표는 아닐 수 있어요. 크다는 거죠, 스케일이. 올해는 내가 반드시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구독자 10만 명 달성할 거야. 반드시 승진할 거야. 이런 목표들은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키카드 자리 보시면요,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수정 카드가 떠 있잖아요. 나 혼자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닥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 명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모분들은요, 잠깐 우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026년에 들어오는 운 자리에 컵 5번 카드가 떠 있고 현재 내 모습 자리에 컵 8번 카드가 떠 있죠. 둘 다 좀 지쳐 있는 뒷모습의 카드잖아요.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얻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혹은 내가 휴직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을 수도 있죠. 휴학, 휴직, 퇴사, 번아웃, 권태기 이런 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컵 8개를 쌓아온 것만큼 내가 해온 거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답답함이나 한계감을 느낄 수 있고요.
컵 5번 카드에는 컵 2개는 남아있고 3개는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쓰러진 3개만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카드거든요. 이룬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쓰러진 것들만 바라보면서 왜 내가 더 못 먹었을까? 더 못 채웠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카드예요. 내가 이런 한계를 느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4번 분들 중에 무력감, 답답한, 슬픔을 느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2026년의 핵심 메시지는요.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 내가 애써왔다면 2026년에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해래요. 이건 절대 나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귀인들의 도움을 받고 협업하는 경험이 2026년도에 많아진대요. 이 협업은 꼭 동업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받거나 뭐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사람과 함께하는 목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이루는 쾌거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불루문의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에 완전히 달라진 4번 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시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걸 보여드리고 다음으로는 커리어, 금전, 연애, 인간관계 이렇게 4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좀 비루한 그림 실력이기는 한데 그려서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유니콘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유니콘 같나요? 뿌리랑 날개 제대로 달려있죠. 이번에도 유니콘 그리다가 코뿔소 그릴 뻔해서 재빠르게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뿔이 제대로 달린 유니콘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4번 분들은요. 올해 좀 감수성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예술적인 능력도 조금 더 뛰어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유니콘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새해에 달라진 내 모습 자리에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떠 있고요. 속마음 자리에 더 문 카드가 떠 있죠. 두 카드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카드거든요. 올해는 4번 분들의 꿈이 작년보다 훨씬 크고 높아지게 돼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내 목표는 저기야 자신 있게 외치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문 카드는요. 특히 환해지기 직전, 태양이 뜨기 직전의 어두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헤매거나 낙담하게 된다. 진짜 내가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퀸 오브 컵스 카드는 여왕이니까 내 감정을 잘 다루는 인물이기는 해요. 근데 비교적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좀 2026년도 초반엔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게 정답일까? 내가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잠깐이라도 거치고 나야 이 밤이 태양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어두운 시절, 그런 느낌으로 어두운 새벽이 잠깐 오겠지만 금방 사라지고 밝은 해가 뜨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시기 때 4번 분들한테 크게 발달하는 게 표현력, 감성, 감수성, 예술적인 감각이에요. 특히 4번 분들 예술 쪽에 취미가 있어. 혹은 직업이 예체능 쪽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내놓는 작품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센세이셔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유니크하게 차별화되기 위해서 내놓은 결과물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예체능 쪽 활동 해보셔도 좋고요. 특히 뭐 글쓰기나 책 읽기 이런 것도 많이 추천해요. 고민이 있을 때 다이어리 써보는 것도 좋아요. 마침 신년이네 이러면서 다이어리 써볼까 하고서 구매를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오늘 하루 느낀 점 이런 것들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은 마음이 좀 분명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나 내가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미루는 두려워하는 일들을 적어보고 그 일을 먼저 해보세요. 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런 감정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으면은 다음에는 내가 미루는 일 없이 더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다이어리 쓰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2026년에 4번 분들의 커리어와 금전 자리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커리어 자리에 3 오브 소드 카드, 금전 자리에는 더 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소드는
3번은 성장통의 카드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어떠한 마찰과 성장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금전 쪽에 더 풀카드 새로운 도전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2026년에 사번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시너지가 강해요. 물론 초반에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거절하고 나 혼자 익숙한 방식으로 언제까지나 살아가다 보면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과 힘을 합쳐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만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의도적으로 나를 노출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 성장통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하거든요. 소드 10번, 소드 9번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카드가 아니라 시작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뭐 조별 과제 하다가 뭐 직장인이면 프로젝트 하다가 뭐 그 과정에서 살짝 의견 충돌했다 정도? 그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연애로 따지면 사랑 싸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성장하고 수학으로 연결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마냥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금전자리 더풀 카드 2026년에는 새로운 도전이 금전을 불러오는 경향이 강해요. 사업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면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업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새롭게 도전해볼까? 이런 사업 한번 확장해볼까? 이런 시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도망치기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just do it. 이런 마음으로 겁내지 말고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전부 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금전이 처음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풀 카드는 시작의 카드이기 때문에 완성된 금전을 처음부터 얻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처음 시작해봤을 때 처음 만든 영상으로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버는 건 당연히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천 원만 벌어도 승리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내가 미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람들이랑 모여서 일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배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학원을 끊었어, 학교를 끊었어 해서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얻어가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뭐 스터디를 해도 처음엔 그저 그럴 수도 있어요. 건설적인 얘기보다는 잡담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것이 곧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커리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연애랑 인간관계 자리도 보면요. 여기 인간관계 자리 펜타클 3번 카드 올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법분들의 존재감이 빛날 만한 일이 생긴대요. 사모분들은 스스로 나는 뭐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상황은 익숙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프로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경력이나 능력이 있어도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랑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사모분들의 강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대단한데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사법분들이 나 그 정도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조언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법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오래 만날 수 있어요. 뭐 학교, 학원, 뭐 이런 회사 이런 데서도 그렇고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 티를 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박인데? 이러면서 그걸 빌미로 친해지려고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분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겸손하기 때문에 사법분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별로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높아요. 사법분들이 또. 여기 보시면 펜타클 3번이 펜타클 3개가 동등하게 놓여있는 카드거든요. 4번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올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4번에게 의지하지만 반대로 4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올해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분들은 2026년에 최대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집순이고 집돌이고 새로운 사람 잘 못 만나고 내성적이라고 해도 목표를 가진 어떤 모임 같은 데라도 적극적으로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동아리라든가 독서 동아리라든가 뭐 학원이나 학교를 다시 끊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그냥 친구들을 자주 만나셔도 좋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 보고 반대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보고 그것만으로도 4번 분들은 자신감이 확 올라간대요. 그 올라간 자신감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걸어갈 동력도 얻고 시너지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인간관계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 해쳐왔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야. 독고다이로 나 외로운 늑대처럼 살 거야.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한데 2026년은 그렇게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귀인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활동하길 권하고요. 4번 분들 연애 자리에는 행맨 카드가 떠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만약 지금 연인이 있다면 2026년은 평탄 그 자체다. 관계가 크게 변하거나 악화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잔잔하고 뭔가 편안하게 흘러간다. 매달려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엄청 깊어지거나 막 빠르게 딥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렇다고 막 갑자기 정 떨어지고 막 권태기 오는 느낌도 아니에요. 힘들 때 옆에서 항상 있어주는 느낌. 난 널 믿어. 너가 잘 해낼 거 믿어. 이런 느낌으로 가족처럼 편안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느낌으로 2026년에 연인 관계가 흘러갈 수 있고요. 4번 분들이 반대로 솔로야. 그리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다면은 솔직히 이 카드는 연애적으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당분간은 멈춰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연인을 만들고 싶으면은 낯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인간관계가 4번 분들이 올해는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엮이는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 혹은 같은 목적이 있는 관계 속에서 찾으면은 일과 연애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4번 분들이 올해에 연애까지 신경 쓸 만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여요. 사실 누가 이성적으로 다가와도 4번 분들이 좀 뿌리치거나 지나칠 수 있겠다. 여기 행맨 카드가 4번 자신처럼 보여가지고 뭔가 4번 분들은 올해 연애 같은 거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너스로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2026년 상반기 하반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 장으로 가볍게 살펴보고요. 2026년에 이 행운을 잘 잡아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카드까지 읽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 자리에 루츠 오브 스톤즈 카드 1벌의 카드가 나왔고 하반기 자리에는 더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상반기에는 좀 성실하게 루틴을 이어나가는 시기가 상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꾸준히 뭔가 루틴을 진행함으로써 점차 뭔가 몸집도 키워나가고 목표에 가까워지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도 차근차근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목돈을 크게 만진다기보다는 월급, 월세처럼 약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근데 모을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 약간 그런 돈이 상반기에 4번 분들에게 돌 수 있다.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더 데빌 카드가 떴어요. 이 데빌 카드는 급발진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대비되는 흐름이에요. 상반기는 내가 예상 가능하고 안정적인 루틴의 카드, 공무원 같은 느낌의 성실한 일벌의 카드면은 더 데빌 카드는 약간 짜릿한 성과급, 상향된 목표, 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미친듯이 열중하고 몰입하기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이 두 카드 모두 반복성이 있어요. 여기도 일벌이 반복되게 날아다니는 루트가 있고 더 데빌 카드도 여기 발자국이 반복해서 찍혀있죠. 상반기의 반복은 안정적인 반복, 월급이나 월세처럼 예측 가능한 반복이면 하반기는 급물살을 타는 반복, 약간 중독되는 반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파민의 반복? 상반기는 일상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반기는 벼락치기 같은 몰입.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조금만 제대로 해보면 완전 잘 되겠는데? 약간 이런 감정이 들면서 좀 무리하게 되는 시기가 하반기가 됐다. 이때부터 좀 모터를 단 것처럼 속도가 붙고 몰입도가 커져요. 직장인이면 야근이 늘어나고 사업가라면 수면 시간을 좀 줄이고 휴일에도 일하고 자기 자신을 갈아넣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하반기고요. 도파민이 돌고 불이 켜진다. 그래서 2026년에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흐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조언 카드까지 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플라워 오브 스톤즈 카드, 펜타클 어머니 카드가 나왔거든요. 4번 분들은 이번 2026년에 나 혼자 하는 힘이 반이라면 사람들의 도움은 반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선행을 최대한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걸 추천해요.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뭐 커피 한 번 사주기, 뭐 고민 상담 들어주기, 뭐 도와주기, 병원 추천, 막 이런 작은 도움들 있잖아요. 이런 걸 씨앗을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026년에는 선의의 씨앗을 최대한 많이 뿌리는 해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나만의 사람들을 잘 가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행동을 하시면은 이런 게 또 하나의 살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자산에는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진 자산도 포함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선행을 베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뭐 평소에 잘해줬던 사람이 새로운 거래처를 좀 소개해주거나 고민하던 걸 우연히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해당 분야 전문가여서 막 진짜 좋은 조언을 얻게 되거나 막 소송 관련 판례를 막 우연히 얻게 되거나 뭐 그런 일들. 그래서 2026년은 사람으로 인한 행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울타리 안에 인간들의 숲을 좀 울창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